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캐퍼입니다. 먼저 시황을 보기 전에 오늘 주요 뉴스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몇 달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닥친다. 사실 이거는 작년부터 예견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부러졌는데 그거를 회수하는 기간이 이제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미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뭐 QT라든지 이런 언급들은 조금씩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QT가 진행이 또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유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뭐 당연히 투자를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투자 초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항상 좀 이렇게 그 매도가 많을 때 그럴 때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나와 있네요. 사실 저는 그 가상화폐 시장이랑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물가 부분, 국내는 특히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고 분석하진 않습니다. 다만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압박도 좀 상승에 대한 압박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론 그 투자 수요는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계부채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그 물건들이 foreclosed property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매로 나오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는 거주지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저희가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먼저 파게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매도를 하는 게 힘들 때 그게 아마도 주택이 될 거예요. 또 주택은 지키려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퍼스펙티브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시선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기관들은 들어오고 싶어 했었죠. 암호화폐 시장에. 다만 이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좀 우회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도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하고 보유를 못하지만 암리 한다는 얘기들도 있죠. 자, 간단하게 봤었고, 다음은 부동산. 또한 이제 LTV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번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고 하면은, 최대한 시장의 개입을 좀 덜 하고요.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공급을 늘리는 거죠.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늘릴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조금씩 이렇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분양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준공될 때까지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뭐 다음 정부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당장 뭐 이렇게 좀 시장에 사인을 줘서 이게 좀 위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가 매수하고 있다 버핀 또 그리고 사실 저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장기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처럼 나스닥은 미국에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하고 계신다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저희가 볼게 자, FOMC 미팅이 오늘부터 있죠. 그래서 결과가 내일 나오게 되는데 내일 보시면은 자, 5월은 3일, 4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내일 저희 시간으로는 내일 나오게 되고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컨퍼런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파월의 발언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FOMC는 제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내가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시든 100%일 수 없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 믿으시는 만큼 매수하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불안한 만큼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마음도 좀 편안하고 추매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증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저기 코인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증시라든지 거시경제에 영향을 거의 100% 받아요. 그래서 자 보면은 뭐 다른 건 없죠. 지금 그냥 이제 그 좀 보고 있다 가격을 이렇게 관조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면은 큰 뉴스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좀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관망세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 증시 보게 되면 유럽 증시도 지금 좀 이렇게 다시 보면은 좀 빠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크게 뭐 의미는 또 없습니다. 보시면 뭐 0. 몇 프로 이거는 횡보라 보면 되겠죠. 자 보는 김에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느냐. 자 이제 공포 지수를 저희가 한번 보는 건데 extreme fear 즉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제는 그냥 공포 구간이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하락세를 좀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보도록 하는데 나스닥 종합지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어제 횡보적 것도 뭐 0.22%뭐 이거는 거의 뭐 횡보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 지수는 소폭 하락 중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네요 크게. 자 환율도 뭐 1260, 7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300 가냐 안 가냐 이게 관건이지. 이것도 횡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물시장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지금. 오늘도 좀 오른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올랐네요. 오늘만 보더라도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가가 더 오르겠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세진다. 예, 물론 그게 당장 오늘 하고 있는 FOMC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크게 않을 것 같아요. 당일이다 보니까. 다만 좀 대주 고려는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채가 지금 역전이 일어났죠. 지금 5년물이랑 10년물이랑 좀 받을만 하고요. 국채 금리의 역전은 사실 많은 걸 암시를 하는데 어,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조금 꺼려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좀 그 예금 그러니까 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올 때 내는 이자가 더 커져 버리면은 빌려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자를 많이 만약에 그거보다 작게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좀 어, 뭔가 좀 패시브하게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여기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쭉 갈지 안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QT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QT를 하게 되면 10년물 국제금리, 즉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간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횡보고, 그리고 자, 뭐 일본 시장도 뭐 횡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그 자금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저는 그 트레이더다 보니까 단기를 좀 보는데 지금 지난 7일 동안 지배력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동 현금은 좀 이렇게 현금 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매수세가 조금 있다. 근데 길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당연히 하락세예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흰색은 지배력이고요. 그리고 저 그린 컬러는 그거죠. 그 자금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계속 좀 줄고 있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줄고 있다. 거의 뭐 1년치로 치면은 많이 저점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다른 것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업비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반등이 오고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쭉 상승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단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크게 RSI 지표 없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 매도를 할 경우에
물론 타 코인에 타 RT에 비해 가지고 확 튀어올랐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어그 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그러면은 좀 이게 차분하게 분할 매도를 해서 저희가 약간의 그런 좀 조금 더 싸게 사서 이렇게 개수 늘리기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RSI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떨어지면 또 좀 마음이 좀 허하고 이러다가 또 만약에 이게 어, 확 올라가 버리면 또 좀 그런 마음들도 있죠.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내가 매도하고 있는 경우에 분할 매도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8,000원 좋은 평단의 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좋다 안 좋다는 개인의 그런 의견이겠지만 18,000원은 제가 볼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5,000원까지 하락을 하다가 잘 버티고 있다가 뭐 예를 들면 13,000원, 15,300원 뭐 예를 들면 15,000원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근데 15,300원, 막 이렇게 15,500원, 15,700원에 좀 팔고 팔다 보니까 파는 매도 평단 맞추려고 하다가 다시 살려고 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이런 구간들은 좀 매도를 신중하게 하셔라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금 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것들을 좀 짧게 가져가지만 요거를 규모로 좀 크게 가져가요. 예를 들면 뭐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타인에겐 작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에서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요거는 좀 이따 매수할 건데 다시 그 F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현재 올해는 1억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초반에 장에 들어올 때 올해 들어올 때 한 2,800만 원 정도 그래서 28%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고 코인을 조금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만. 그래서 나머지 차익은 제가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익절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1800개의 코인 개수를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950만 원 정도의 그 정도 수급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빼게 되면은 약 한 65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익을 아직까지 제가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만 투자 방식인데 그 하락장기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코인 개수 늘리고 눈만큼 제가 빼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폭락적이 오면 그 950을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그쵸? 950 넣게 되면 되게 큰 돈이죠, 지금. 자, 그래서 3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950은 이미 수익으로 제가 단 통장에 빼놨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앞에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빼놨고, 만약에 오늘 FMC 결과 따라가지고,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그런 하락이 왔다. 그러면 코인게스 늘리는 게 아니라, 빼놨던 그 돈을 제가 좀 넣어서, 예를 들면 뭐 한 2천만 원 더 넣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럼 50%를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 하는 거겠죠. 더 떨어지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해는 내내 좀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950만 원 이미 현금을 빼놨고 지금 이렇게 트레이딩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요 사실 마음가짐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600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제 수익 정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는 더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거시경제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거시경제 시황에 따라 가지고 투자 규모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예를 들면 1억을 넣고 1억을 트레이딩을 합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내가 트레이딩 아무리 잘하다가 한번 이게 확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제 수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소액만 투자를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좀 늘려가는 방식으로. 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코인을 내가 고르고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요. 댓글 보니까 그 31,000원 정도의 이렇게 그 평단이신 분도 계시던데
자, 어거코인의 특징을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거코인은 사실 조금 시총이 작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그런 코인이에요. 언제든지 31,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일봉을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음, 좀 급한 돈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은 같이 내려와요, 평단이. 예를 들면 저도 저번 11월에 제가 익절을 하고, 그땐 제가 골드를 트레이딩 하다가 익절을 했었는데, 그때 12월이었죠. 11월에 제가 익절을 다 했다가 다시 들어왔던 게, 그때 당시에 골드가 5만 원 초반대 이렇게 다시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인해서 는 코인만큼 제가 현금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하락을 맞더라도 제 평단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지켜보실 거면은 다음 상승장이 오면은 사실 3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겠죠. 근데 사실 어거코인이 미래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뭐 여러 코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다만 어그 코인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튀어오르는 코인이다. 그 성격을 좀 아시고 거래량을 좀 잘 보시면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트레이딩 하실 것 같으면, 장투 가시는 게 아니라면은 좀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FOMC 그 결과가 나온 날이죠. 내일이죠. 내일 새벽. 그때까지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 결과 나오면 아침에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